자, 두 번째 강의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메일 남겨주세요. 이메일 주소 남겨주세요. 이메일은 电子邮件 전자邮件 우편이라는 어떤 그 표현도 있습니다. 电子邮件이란 말이 원래 있었죠. 그죠? 전자 우편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신조어를 갖다 되게 좋아하죠. 그게 사회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쓰는 언어나 표현을 갖다 통해 가지고 결속감을 갖다 다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자기들만의 언어가 있고, 그리고 그 뭐죠?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그 폭력단체 그 깡패들도 자기 나라들만의 그 은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국집 가보게 되면은 그 요리사들끼리의 어떤 그 사람들끼리 그 통하는 거 있죠. 짜고 아무튼 축약으로 이렇게 부르는 거. 어, 띠엔즈 여진이란 말이 그 글말로 이렇게 아니 그니까 뭐죠? 원래 어떤 신조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음역어로 들어옵니다. 음역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음을 흉내내는 말이죠. 한국 같은 경우는 영어로 이제 대부분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단어가 영어로 된 경우가 있죠. 새로운 개념이나 문물 같은 경우가 그럼 그대로 그걸 갖다가 흉내내서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쵸? 그냥 그걸 갖다 그대로 사용해 버립니다. 근데 그 요즘에 영어 책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것도 일종의 발음상의 콩글리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에펠탑이라고 그 표기를 하죠. 에펠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 미국인 화자 같은 경우는 아이펄, 아이펄, 아이펄 타워, 아이펄 타워라고 아이펄, 아이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에펠이라고 하죠. 아이펄. 어떻게 보면 에펠 같이 들리기도 하는데요. 아이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되는 게 영어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조금씩 바꿀 필요가 있는데 한국식 표기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조금 표기 자체 잘못된 경우가 있죠. 다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오늘 밤 같은 경우는 tonight이 아니죠. tonight입니다. 발음 들어보게 되면 우 발음이 아니라 으 발음입니다. 그래서 tonight, tonight. 그 다음에 좋다 같은 경우도 그렇죠? 좋다 같은 경우도 굿이 아니라 good, good, 으 발음입니다. 근데 그런 거 갖다가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그 한국 그 외래어 표기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물론 이제 마음대로 표기하게 되면 혼돈이 오니까 좋지만 최대한 원음을 갖다가 조금 살려서 표기하는 게 낫지 않나.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요즘에 여러분들 영어 책들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어가 얼마나 대단한 언어라는 게 그 표기를 갖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영어 단어하고 상당히 영어 발음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할 수 있는 표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학자들이 그걸 갖다가 마치 기준을 갖다 그렇게 세워가지고 영어만 이중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죠. 만약 한국이 진짜 넘버원 선진국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어 배우세요. 이럴 정도 되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영어를 갖다 해야지 되는데 굳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어를 지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일단 한국어는 음역어로 들어와가지고 의역어로 바뀌질 않습니다. 뜻글자로 바뀌질 않습니다. 왜? 한국어 자체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어는 그, 그 텔리폰, 전화라는 게 맨 처음엔 텔리폰을 갖다가 음역에서 음을 흉내내서 떨리펑이라고 들어갑니다. 떨리펑.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전기로 하는 말이라는 표현에 띠엔화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의역어라고 하죠. 뜻으로 바꾼 글자 더 단어에서 외래에서 한 끝발 위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근데 이 전자우편 같은 이메일 같은 경우는 띠엔즈 여젠이라는 말이 의역어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메일
이 말을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97년도에 홍콩이 중국 본토로 이제 편입이 됐죠. 그렇죠? 요즘에 홍콩 사태 되게 심각한데요. 편입이 됐는데 그때 이제 홍콩 사람들 그 전에 이제 교류 이제 여행 가는 게 이제 여권을 갖다가 가져야지만 홍콩을 들어갔지만 왜 영국 영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홍콩을 자유스럽게 이제 그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위위 아니면은 광동말 아니게 되면 영어를 갖다 쓰거든요. 동남아나 이쪽 사람들이 그 다른 그 서구 열강들의 그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대부분 그 영어를 갖다가 쓰는 게 대학 수업을 갖다가 보통 영어 수업으로 했습니다. 그죠? 고등학교까지는 현지 언어로 수업을 하다가 대학교 수업은 영어 수업으로 하죠. 한국 같은 경우도 한때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꼭 그럴 필요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다 해서 그게 뭐 영어가 엄청 느리거나 그러지도 않는데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갖다가 홍콩에서나 동남아에서 많이 쓰려는 현지인들끼리도 많이 쓰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대학 나온 사람이야. 나 사대부야. 뭐 대학 나온 사람이야. 이걸 갖다 그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홍콩 사람들도 지네들끼리도 이야기하는데 굳이 영어를 갖다 가려고 하고 그리고 표준어를 할 줄 아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그 지금 홍콩 사태가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대륙 사람들 같은 돈이 많으니까 와가지고 홍콩 사람들 그 분유 예를 들면은 분유를 싹쓸이 해가지고 가져가 버려 사가지고 와버립니다. 홍콩 사람들 먹일 게 없다 이거죠. 그 반값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뭐 전세나 월세 같은 특히 월세 전세란 개념 없으니까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집 가격을 갖다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또 대륙 사람 안 그래도 비싼데 안 그래도 비싼데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무식한 것들이 대륙 사람 좀 무시하는 게 있어요. 돈만 있다고. 대륙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것들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지네리 영국 사람이야? 뭐야? 왜 까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첨예하게 지금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보니까 양복 입고 다니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많이 쓰는 걸 보니까 그 대륙의 젊은 사람들이 그걸 또 흉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댄스 여젠이란 말보다는 이메일 그리고 그 인터넷이란 말도 구어지 후리엔왕이란 말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건 뜻글자죠. 뜻으로 이제 의역어가 된 건데 굳이 의역어가 있는데 인터왕이라는 말이 지금 거진 다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언어적인 어떤 역전 현상이죠. 음역에서 의역어로 가는 게 외래어는 일반적인데 의역어에서 음역으로 역전된 현상이 일어난 게 바로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그렇죠? 이것도 알아두시게 되면 잘 들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다른 그 뭐죠? 저기 다른 학교 뭐 그 중문과 출신들하고 이야기할 일 있으면 이거 애워뒀다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쓰러집니다. 모르죠, 걔네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您在这儿留下你的 email 吧您在这儿留下你的 email 吧 填写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폼 있죠. 폼에다가 채워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냐면은 그 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카드 발급 그 받아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 필수 사항인데 그걸 안 적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 있는 그 은행 그 일하시는 분이 여기다가 이메일 주소 적어 넣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您在这儿填写您的 이메일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채워 넣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남겨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留下가 됩니다. 留下你的
手机号码吧留下你的号码吧 그러면 번호 남겨주세요 이 말이죠. 자, 부탁드릴게요 같은 경우는 拜托您了拜托您了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拜托您了 그 밑에 나와 있는 투어닌 더 풀러 같은 경우는 투어닌 더 풀러 같은 덕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덕분입니다. 원래 그 첫 번째 글자하고 네 번째 글자 보세요. 그럼 투어프가 원래 덕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상대의 상대의 덕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는 경우니까 투어닌 더 풀러 그렇죠. 그때는 닌더가 투어프닌이 아니라 투어닌 더 풀러라고 돼야 됩니다. 투어닌 더 푸. 왜? 투어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fu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닌더가 fu 뒤로 갈 수가 없고 가운데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중국어판 구동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영어의 구동사는 동사와 전치사로 구성이 됐다면은 중국어의 구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와 목적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국어식 구동사를 갖다가 현지에서는 리허츠 이합사라고도 합니다. 이는 떨어지다라는 의미고요. 허는 합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투어프 두 글자가 합해져서 쓰기도 하다가 단어같이 그 다음에 닌더라는 성분이 오게 되면 투어 닌더프, 투어 니더프, 투어 라오시더프 이런 식으로 갈라진다. 펀 나눠진다. 그게 이죠. 리. 그래서 리허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문법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합사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합사라기보다는 뭐 구동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층 내려갔으면 바로 했습니다. 이샤러 就是 그렇죠. 이샤러 就是 바로 내려간 바로입니다. 입니다라는 말이 쉽니다. 근데 이 샤러 찌우여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장소라기보다는 그 어떤 그 전체에서 부분의 개념입니다. 전체에서 부분의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라 해야 될까요? ATM 어디 있어요? ATM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죠? 현금 인출기 어디 있습니까? 라는 개념. 그건 하나의 장소라고 할 수 없죠. 그랬을 때는 이 샤러 찌우여 이 샤러 찌우여 내려가시면 바로 있습니다. 그죠? 자판기 어디 있습니까? 이 샤러 찌우여 이 샤러 찌우여 그죠? 동전 그 바꾸는 네 어디 있습니까? 이 샤러 찌우여 이 샤러 찌우여 그런 식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근데 장소나 어떤 가게나 이런 데 말할 때는 이샤로 지우시라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지문 다 나왔네요. 行李都出来了吗?行李都出来了吗? 밑에 나와 있는 行李都拿出来了吗? 이것도 말은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때 行李都拿出来了 나라는 게 들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拿出来 들어서 밖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꺼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拿出来 그렇죠? 테이크아웃의 의미가 됩니다. 영어에서요. 行李都拿出来了吗? 짐 다 꺼내셨어요? 이 말이죠. 짐을 다 어디 막 안에 그 차에 있는 뭐 택시라든가 자동차에 있는 거 왜 그 누구 공항에다가 바래다 주거나 그랬을 때 이런 말 하겠죠. 그렇죠? 짐 다 꺼내셨어요? 行李都拿出来了吗?行李都拿出来了吗? 아니면은 그 공항에 내렸는데 짐 여러 개 있을 때, 야, 짐 다 꺼냈지? 行李都拿出来了吧? 行李都拿出来了吧? 뭐뭐 했지? 말이니까 마가 아니라 말을 써가지고 行李都拿出来了吧? 짐 다 꺼냈지? 이런 말이죠. 제 짐이 왜 안 보이죠? 我的行李怎么不见了? 그렇죠. 보였었는데 안 보이게 된 상태 변화에 러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我的行李怎么不见了呢?我的行李怎么不见了呢? 이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왜? 종을 갖다가 from, 뭐뭐으로부터의 의미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 path, 경로의 의미로는
사람들이 잘 안 쓴다 이거죠. 경로의 의미로는. 바로 경로, 여기를 통해서 여기로라는 의미를 갖다가 말할 때는 바로 정을 써줘야 됩니다. 정. 그렇죠. 从这个楼梯下去吧从这个楼梯下去吧从这个楼梯下去吧 바로 이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왕 같은 경우 방향만 나타내 줍니다. 방향. 往这边往这边走 그렇죠? 往这边走 그죠? 자, 10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전화가 조금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좀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